마이스 라이브 마이스는 살아있다 김유림입니다. 네, 오늘은 왜 제가 마이스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용기 내는 거, 그리고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평범했지만 저한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일이에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학교들은 가끔 이렇게 서울로 소풍을 갑니다. 코엑스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돼요. 코엑스에 갔는데 거기 상설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아니야, 정확하게는 나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 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대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데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 한 여성 CEO가 학교로 특강을 오시게 됐어요. 조안리라는 대표님이셨는데 글로벌 마케팅 회사 대표였어요. 아주 작은 체구와 여린 목소리로 그러나 굉장히 단단한 어조로 자신의 삶과 그 다음에 사업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너무 반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에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표님, 저는 앞으로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수줍게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됐는데, 그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을 그렇게 적응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전공을 이제 어문 계열 중문을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 가면 뭔가 이렇게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울 줄 알았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학교에 진학을 해보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식이냐면 진일인니 빼 이러면은 이제 교과서 하나를 통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어문 계열의 특성상 이제 언어는 이제 암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많은 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대학교까지 와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답답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생활에도 적응 못하고 전공에도 그렇게 적응을 하지는 못했던 편인데 어느 날 이제 나는 사회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봤는데 우연히 이제 대학교의 학보사의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기사를 쓰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아서 저 역시 학보사의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부 기자로서 이제 학교 생활 내내 어찌 보면은 전공보다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셈인 거죠. 그래서 매주 이제 만평, 4컷 만화랑 만평 그리고 또 문화부 기자다 보니까 뭐 여러 예술가들이라던가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서는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학보사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누구보다 빨리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회생활도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놨던 그 아르바이트와 약간의 사회생활로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선 뭐 델리로 들어가서 뭐 뭄바이부터 그리고 북방에 이르는 자이살메르, 뭐 바라나시 여러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카스트라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우는 그 언터처블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물질적인 것이 그 행복의 척도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때는 돈도 없고 그리고 시간은 많으니까 다니는 그 인도의 구석구석마다 판매하는 재미난 토산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아껴 썼는지 거의 뭐 화장기 하나도 없는 얼굴에 머리 질끈 동겨매고 그다음에 바지는 더운 지역으로 가면 잘라 입고 그다음에 추운 지역으로 가면 겹쳐 입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사서 입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탄두리 치킨 아주 좋아하는데 탄두리 치킨 많이 그때 먹고 싶었는데 못 사 먹어서 그 약간 이제 그 한이 좀 있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인도에 있는 토산품, 소산품을 가방 가득히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최고 저렴한 항공권을 이제 샀어야 되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일본 오사카로 경유하는 그런 이제 항공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그 텐노지 공원이라는 곳에서 자판을 열어서 그걸 다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판매를 하고 나니까 많은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전자상가에 가서 게임기를 사가지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출발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마이스가 뭔지 전시회가 뭔지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그 전시장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런 막연한 꿈들을 대학교 3학년 때 사업가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어떤 간접 체험, 그리고 나서 무엇을, 그럼 사업가인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도 여행,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작은 어떤 사소한, 그러나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한 지점들이 어쩌다 마이스 산업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하는 거 없냐 뭐 이런 거 궁금하죠? 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되게 다 모든 걸 빨리 한 편이거든요. 졸업도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사업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다 20대 때 뭐 정말 너무나 초보적으로 했는데, 과연 너무 빠른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 때는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목적 없이 친구와 또 책도 그렇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면접 보다 보면 이제 그 취업자들이 뭐 대학생 스펙 뭐 8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과 각종 뭐 언어라든가 학점 관리하느라고 사실은 수험생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지금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어떤 경험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길게 보면 꼭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또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도중에 실망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했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격은 안 맞으니까 30대 때 다시 제2의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인 거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것은 정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의 행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사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도 잘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